배터리 공략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청산별곡으로 본 고려 후기 경제 혼란. 청산별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어디다 던지던 돌고 누리라 맞지던 돌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노니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가다가 들으라. 예정지 가다가 들으라. 사슴의 징대에 올라서 해금을 혁언을 들으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막 맞으면서 얄라얄라. 막 맞으면서 얄라리 얄라? 다율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무슨 노래 같아? 약간 말이 지금 현재 쓰는 말과는 약간 다르지만 보니까 살얼이 살얼이랐다. 어디에 살겠다라는 의미 같고, 그치? 머리랑 다리랑 먹고 살얼이야.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맞고. 맞고, 또 맞는다는 소리도 있어. 그치? 뭐 돌에 맞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이 노래는 청산별곡이라는 노래인데 정확한 창작자나 창작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대. 내 노래 구조를 볼 때 고려 후반기에 불리기 시작한 민요를 보고 있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악장 가사에 실려 있고 위는 전체 가사 중에 일부분이래. 청산별곡 가사에는 여러 경제 얘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청산별곡으로 그 당시에 고려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첫 번째, 이 노래에 보면은 가렴주구를 볼 수가 있어. 가렴주구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어디에서 신문 공덕가 하면서 우리가 봤었지. 공덕가로 간다. 공덕가도 고려시대 노래였었어. 공덕가에서 가렴주구가 나왔는데 가렴주구 뜻이 뭐라고 했었지? 기억나? 관리들이 혹독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해서 갖가지 명목으로 재물을 뜯어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 말이 바로 가렴주구야. 이 청산별곡은 통치자의 수탈에 시달리던 유랑민들이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과정에서 얻은 체험을 표현한 노래래. 고려 후기에는 아주 극심한 그런 혼란기였어. 관료들 그리고 또 승려들 이런 사람들의 양반들 맞아. 양반이 노예를 삼잖아요. 맞아. 자기보다 서열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의 가렴주구에 견디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나섰다라는 거야. 집을 버리고 떠돌아다녔대. 이러면서 이 가사에 보니까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있지. 이 사람들에게 토지를 빼앗겨서 그리고 또 과중한 세금 징수를 견디지 못한 지주와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산이나 바다로 방황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또 뭘 먹었대? 머리랑 다리랑 먹었다고 하지? 이거는 바로 산 열매를 먹었다 이 소리야. 깊은 산속을 떠돌아다니면서 풀이라든지 아니면 산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두 번째, 이 청산별곡에는 절대적 빈곤이 담겨 있어. 이 절대적 빈곤이라는 거는 소득이 벌어들이는 돈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경우, 최소한의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 이거를 바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통치자들의 가혹한 수탈로 고려 후반기에 농민들의 처지가 매우 비참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흉년까지 겹쳐서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서 산속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또 지금의 함경남도 쌍성지방 아니면은 중국 요동까지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고려사를 비롯한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대. 그러면 힘이 엄청나게 세고 다리도 아파서 다리 부러지. 굉장히 힘들었겠지. 자, 그리고 노래에 보니까 또 어디다 던지던 돌고 누리라 맞히던 돌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노래. 돌을 얼굴이나 눈이나 맞아가지고. 맞아.
슈퍼도 피해 다니는데 양반들이 계속 제덕질래 그쪽까지 끝까지 맞아. 따라와서. 여기 보니까 돌을 던져서 누가 돌을 던져서 내가 맞아서 울고 있다고 하지. 응. 이게 뭐냐면 도망가서 숲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못된 관료들이 찾아와서 못 살게 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우리는 양반이 익숙한데 양반. 양반.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야. 또 세 번째는 유랑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지금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지. 청산에 살았다가 바다에 살았다가 이렇게 일정한 거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이 당시에 많았대. 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못 살게 구니까 도망다니는 거야.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살고. 여기에 보면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랐다. 이 발 아래 여기는 바다에 살얼이랐다. 바다에 산다 이 소리야. 이 구절에서 보면 또 가혹한 이런 수탈에 견디지 못하고 그럼 바다에서 살면 농사도 잘 안 되겠네. 그럼 원래 농민이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바다로 가서 뭘 먹고 산대? 물고기만. 조개 먹고 산다 그러지. 물고기. 구조개랑 먹고 이러지? 물고기 먹고. 그래. 이래서 농사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할 우리 농민들이 농사가 아니라 바다로 도망가서 바다잡이. 바다의 산물을 주워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근데 물고기가 안 하지 않을까요? 조개 찾는 게 힘드니까 물고기를 더 많이. 물고기를 잡을 수도 깊숙이 가서 그래. 수영하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때 당시 어려워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 네 번째는 자포자기를 볼 수가 있어. 자포자기란 뭐냐면 절망한 상태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 상태야. 아이고 모르겠네. 아유 다 포기할래. 이런 게 자포자기야.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가다가 들으라. 예정지에 가다가 들으라. 사슴의 진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건을 들으라. 이거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져. 이거 어떻게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막 울분을토하고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네. 아유 모르겠다. 그냥 나는 자포자기 할래. 이런 마음이야. 그냥 현실에 부딪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독에 든 술이나 마시면서 위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독이든? 큰 그릇. 독이라는 거는 그 먹어서 이렇게 죽는 그 독이 아니라 큰 그릇을 말해. 깜짝이야.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야. 이미 한계에 다다른 당시 고려 후기의 사회상이 이 가사에 보이는 거지. 자, 이렇게 가사를 하나하나 보고 나니까 이 노래를 듣고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게 느껴져. 힘들고 싶다. 힘들고 슬퍼. 왜? 양반들이 세금과 농민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서. 그래, 맞아. 귀족들, 관리들, 그리고 승려들, 이런 지배계층들이 백성들의 그런 재산을 뺏어가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래서 백성들이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산과 바다로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포자기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그리고 절대적인 이 빈곤의 경제 상태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이 노래 가사로도 알 수 있는 거고, 이 노래에 보면 고려가 멸망한 이유가 그대로 담겨 있어. 이 노래가 고려 후기의 노래야. 이거를 딱 보면 고려 후기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부정부패가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거야. 나라의 이제 뿌리인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했으니 나라가 보존이 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고려를 누가 멸망시키고 다음에 어떠한 나라를 만들었지? 조선. 맞아. 고려가 무너지고 그 다음 조선이 세워졌어. 농민들이 막 하면서. 누가 조선을 세웠는지 혹시 알아? 태조? 태조 이성계. 맞아. 태조 이성계. 이성계를 중심으로 이성계 잘 알지. 정도전 등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청산별곡으로 고려 후기 얼마나 경제가 혼란했고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이러한 이 청산별곡 가사에 보면 고려 후기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지. 그래서 오늘은 청산별곡으로 고려 후기의 경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